2025년은 부동산 양극화가 본격화되는 해, 중년에게 미칠 영향은? 여러분, 같은 시기에 같은 금액으로 집을 샀는데 5년 후 한 사람은 4억을 벌고 한 사람은 2억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양극화입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집이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김 회장님과 경기도 외곽에 사시는 박 사장님. 두 분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올해 68세입니다. 두 분 모두 10년 전 퇴직하면서 집을 샀습니다. 같은 평수,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8억에 샀습니다. 역세권이었습니다. 좋은 학군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비싸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훨씬 싸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싸더라도 좋은 곳에 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8억을 주고 샀습니다. 박 사장님은 경기도 신도시 외곽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김 회장님보다 3억 5천 쌌습니다. 박 사장님은 만족했습니다. 같은 평수인데 절반 가격이니까요. 똑똑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두 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김 회장님의 아파트는 지금 18억입니다. 10억이 올랐습니다. 김 회장님은 팔 생각이 없지만 언제든 팔 수 있습니다. 수요가 넘칩니다. 좋은 입지라서 항상 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 회장님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심리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후가 걱정 없습니다. 반면 박 사장님의 아파트는 지금 4억입니다. 10년 전 4억 5천에서 5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박 사장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집값이 떨어졌다니. 재산세와 관리비를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1억 넘게 손해를 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팔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놔도 관심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1년째 매물로 나와 있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다. 박 사장님은 이 집에 갇혀버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가격으로 같은 평수를 샀는데 결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한 사람은 10억을 벌었고 한 사람은 1억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양극화입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분석을 40년 해온 최 박사님이 말씀하시기에 2025년부터는 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최 박사님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극화는 지역 양극화입니다. 좋은 입지와 나쁜 입지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서울 주요 지역, 수도권 핵심 지역은 계속 오릅니다. 반면 외곽 지역, 비인기 지역은 떨어지거나 정체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사람이 줄어듭니다. 특히 젊은 층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인구가 어디로 갈까요? 좋은 곳으로 몰립니다. 나쁜 곳은 버려집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이 부장님과 파주에 사시는 정 선생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5년 전 집을 샀습니다. 이 부장님은 송파 재건축 아파트를 9억에 샀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너무 비싸다고 했습니다. 송파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 이제 오를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장님은 입지를 믿었습니다. 강남 접근성, 교통 편한, 좋은 학군, 이 세 가지를 갖춘 송파는 계속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 부장님의 아파트는 13억입니다. 4억이 올랐습니다. 이 부장님은 여전히 팔 생각이 없습니다.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정 선생님은 파주 신도시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5억이었습니다. 이 부장님보다 4억 5천 쌌습니다.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해서 샀습니다. 곧 지하철도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지하철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편도 2시간입니다. 정 선생님은 지칩니다. 60대 중반인데 매일 왕복 4시간 출퇴근이 고역입니다. 집값은 4억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5천만 원 손해입니다. 정 선생님은 서울로 이사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팔아야 하는데 팔리지 않습니다. 낮춰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1년째 매물로 나와 있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 집에 갇혀버렸습니다.
두 번째 양극화는 평수 양극화입니다. 작은 평수와 큰 평수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소형 평수는 수요가 많습니다. 중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형 평수는 수요가 급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구조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적게 낳습니다. 한 명, 많아야 두 명입니다.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집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사장님과 성남에 사시는 윤 부장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사장님은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5년 전 6억에 샀습니다. 지금은 8억입니다. 2억이 올랐습니다. 한 사장님은 만족합니다. 부부 둘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입니다. 게다가 30평대는 수요가 많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선호합니다. 한 사장님은 언제든 팔 수 있습니다.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팔립니다. 윤 부장님은 60평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10년 전 12억에 샀습니다. 당시 자녀 셋이 있어서 큰 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습니다. 부부만 삽니다. 60평이 너무 넓습니다. 청소하기 힘듭니다. 관리비가 매달 1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방은 비어 있습니다. 윤 부장님은 작은 평수로 옮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6년째 내놓고 있습니다. 가격을 12억에서 10억으로 다시 9억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도 팔리지 않습니다. 대형 평수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양극화는 시설 양극화입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집과 없는 집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주차 편한 집과 불편한 집의 차이가 커집니다. 신식 난방과 구식 난방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의시설이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계단도 오르고 주차도 멀리하고 불편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다릅니다. 편의성이 절대적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강 사장님과 용인에 사시는 송 선생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 사장님은 엘리베이터 있는 최신 아파트에 삽니다. 주차도 충분합니다. 개별 난방입니다. 관리도 잘 됩니다. 강 사장님은 70세인데 생활이 편합니다. 강 사장님의 아파트는 5년 전 7억이었는데 지금 9억입니다. 2억이 올랐습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편의성이 좋아서 나이 든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송 선생님은 5층 아파트 4층에 삽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주차 공간도 부족합니다. 중앙난방입니다. 송 선생님은 60대인데 불편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듭니다.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주차도 매일 전쟁입니다. 난방비도 많이 나옵니다. 송 선생님은 이사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3년째 내놓고 있습니다. 보러 오는 사람마다 엘리베이터를 묻고는 고개를 젓습니다. 송 선생님의 집은 5년 전 4억이었는데 지금 3억 8천입니다. 5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양극화는 세대 양극화입니다. 집을 가진 중년과 집을 못 가진 중년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특히 좋은 입지에 집을 가진 중년과 그렇지 못한 중년의 차이가 극명해집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 선생님과 이 선생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60대인데 평생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직장도 비슷했고 연봉도 비슷했습니다. 차이는 20년 전에 생겼습니다. 박 선생님은 대전 중심가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2억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외곽에 더 큰 집을 샀습니다. 역시 2억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박 선생님의 아파트는 5억입니다. 3억이 올랐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노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이 선생님의 집은 2억 5천입니다. 20년 동안 5천만 원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이 선생님은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담보 가치가 낮아서입니다. 노후가 불안합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금액으로 집을 샀는데 20년 후 재산 차이가 2억 5천입니다. 이것이 양극화의 무서운 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 회장님은 이 양극화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70대인데 30년 전부터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최 회장님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무조건 좋은 입지를 사라. 역세권, 학군, 교통, 이 세 가지는 절대 양보하지 마라.
평수를 줄이더라도 입지를 택하라. 최 회장님은 이 원칙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항상 핵심 지역에 살았습니다. 작은 평수였지만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 결과 최 회장님의 자산은 30년 동안 10배 남게 올랐습니다. 반면 최 회장님의 친구들은 대부분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더 큰 집, 더 저렴한 가격에 유혹되었습니다. 하지만 30년 후 그들의 집은 두세 배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지금 이 시점에서 중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가진 집이 어느 쪽에 속하느냐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좋은 입지인가, 나쁜 입지인가? 적정 평수인가, 과도한 평수인가? 편의시설이 좋은가, 불편한가? 만약 나쁜 쪽에 속한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늦었